좋아요, 구독. 인사나 혁신하면 떠오르는 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교수님의 발자취를 저희가 좀 따라가 볼까 하는데요. 이 시작은 삼성전자였습니다. 40여 년간 삼성그룹에서 근무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입사 계기도 좀 궁금하고요. 아, 예. 과연 처음부터 인사를 담당하셨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아, 예. 저는 원래 ROTC 장교 출신입니다. 예. 저희가 입사한 70년대 중반만 해도 ROTC 장교에 대한 인기가 기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삼성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그 당시 굉장히 국가에서 장교로 근무하고 나오고 보니까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업보고, 인재제일, 합리추구. 이게 삼성의 경영 이념입니다. 이게 굉장히 솔깃했죠. 네. 그래서 삼성을 지원하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삼성은 오늘날 같이 부동의 1위가 아니고 석삼자 3등 기업이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준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공채제도를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을 지원하게 됐죠. 네. 저는 사실은 또 공대생이죠. 제가 오늘날 인사를 하는 걸 보면 법대나 상대 나오신 분인가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맞아요. 말씀도 물론. 워낙 잘하시니까요. 아닙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석사과정이나 뭐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뭐 경영학을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만 네. 원래는 공대생입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제가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기술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기술은 뭐 전자기술입니다만 네. 그건 해외에서 배워왔었죠. 유학을 또 하셨군요. 네, 70년대 중반에 해외 연수도 갔다 와서 이제 기술자로 근무를 하다가 참 사람이라는 게 네. 그렇게 길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게 인사를 해보라는 제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제의를 받게 되셨을까요? 제가 이제 사람에 대한 기억력이 좀 있고요. 예, 조금 다이나믹한 걸 좋아하고 뭐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과의 교류가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의외로 제 적성하고 맞더라고요. 계속 변화하고 다이나믹하고 사람이라는 딱 멈추지 않는 어떤 대상을 계속해서 같이 활동하면서 그들의 또는 조직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인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게 됐죠. 네, 40년간 삼성맹으로 삼성에서 몸을 담아 오시다가 또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공직 생활도 하시고 이제는 방송가를 누비고 계십니다. 누비는 건 아니고.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직책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NGO 활동도 하시고 교수님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하고 있는 활동들 중에서 가장 이제 어떤 부분에 무게 중심을 좀 두고 계실까요? 저는 요즘 NGO 활동에 이제 진심입니다. 네.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네. 연금개혁은 뭐 아까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시급히 우리 후손들을 바라다보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노동개혁은 과연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노동 준칙이고 원칙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더 만들어주는 노동 환경인가? 앞으로 변화하는 그런 AI 시대에 적합한 노동 기준인가? 이런 미래를 대비하는 노동법으로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해서 글로벌 시대의 노동법. 네. 노동의 국경이 없어졌습니다. 국적도 쇼핑하는 시대예요. 맞아요. 그런 시대에 어떤 법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 어떤 기준인가? 그리고 법이라는 게 너무 규제 중심으로 가면 네. 플렉시빌리티가 떨어지면 살아있지 못하게 됩니다. 국가가 이 정도 왔으면 법도 미래형 법으로 이게 전환되어지는 노동법.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요즘 활동하는 진심 중에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국가는 과연 인재 경영을 하고 있는가? 국가 인재 경영이란 화두를 가지고 네. 이 NGO 활동을 하죠. 네. 예. 그래서 국가 인재 경영 연구원 네. 이게 볼런티어 되는 그룹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적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요. 나머지는 뭐 기고하고 강연하고 뭐 심지어는 뭐 여러 군데서 강의도 합니다만 네. 강연 이런 거를 하죠. 그러면서 뭐 칼럼도 쓰고요. 네. 주로 하는 것이 뭐 꼰대 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잃어버린 건 뭔가? 네. 저는 뭐 궁극적으로 하면 교육개혁이 빨리 제대로 뭐 대학 입시 바꾸는 게 교육개혁입니까?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것으로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느냐를 바꿔주는 게 교육계획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는 5천만이 어떠한 토탈 탤런트를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생존해 갈 것인가가 그게 인재 경영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탤런트의 시대입니다. 맨파워가 아니죠. 몇 개의 탤런트를 갖고 있습니까? 뭐 이웃나라가 15억이라면 우리는 30명의 탤런트를 갖고 있으면 15억을 대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인당 10명, 20명, 30명의 탤런트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 재능을 갖게 하는 것. 네. 이게 교육이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꼰대스럽게 하고요. 도덕과 가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면 이렇게 후손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화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애정을 쏟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그리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의 방향, 내가 그리는 청사진이라고 할까요? 어떤 지금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세요? 3만 부를 넘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 3만 부를 넘어갔으면 우리는 다음에 뭘 할까요? 담대한 계획이 있나요? 저는 10만 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한두 나라가 합니다만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저희 탑3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탑3에 들어가죠. G3가 될 수 있죠. 잘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 우린 어떤 전철을 쭉 밟아왔나요? 우리 역사는. 지금에 와서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갖게 됐나요? 그 목소리의 근저, 대한민국의 세계 시장에서 세계를 향해 얘기할 수 있는 근거에는 뭐가 있나요? 우리의 경제력입니다. 네. 또 하나 있죠. 문화력. 맞습니다. 경제력을 일으키게 된 문화력.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성장시켜야 되겠죠. 10만 불의 시대, G3의 시대를 왜 바라보지 못하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말하고 싶은 나라는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할 말 못합니다. 내가 할 말하고 싶다. 세계 열강에 세계에 제패하는 나라에 할 말하고 싶다. 내 아이들 아니면 손자한테 그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 이런 담대한 얘기를 왜 안 합니까? 문화적으로는 우리의 고래의 5천 년 전통을 살려주고 우리의 고유의 전통과 사상, 둘의 향도 이거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네. 세계를 향하여 왜 진출 못합니까? 신라양 백제소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담대한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700만 해외 동포를 왜 활용하지 못합니까? 제가 해외 이민청을 자꾸 만들자, 해외 네네. 동포청 만들자 이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 700만의 국가 자원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향하여 가려면 동포 이 5천만에 플러스 한 700만 나중엔 뭐 북한도 뭐 들어올 수 있겠지만요. 이러한 어떤 담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민 전체를 한 방향으로 끌어주는 잔잔한 갈등의 골에서 벗어나서 잔잔한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적인 어떤 그러한 미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진짜 기대합니다. 좋아요, 구독.